오늘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숙소를 예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어떻게 예약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숙소를 예약할 때 아고다, 부킹닷컴과 같은 호텔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호텔과 리조트 중심의 예약 플랫폼과는 다르게 에어비앤비는 집을 대여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호텔처럼 전문적인 서비스나 부대 시설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집을 예약할 수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큰 집 전체를 사용할 수 있고 여행지 느낌이 물씬 나는 숙소들도 많아서 저희도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경우 3인까지만 투숙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처럼 4인 이상의 방을 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관광하는 일정과 휴식을 취하는 일정을 구분해서 관광할 때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투숙을 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좋은 리조트를 예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호스트가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만 믿고 예약했다가는 바퀴벌레나 개미를 보는 경우도 있고 체크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때문에 호텔 예약을 할 때보다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예약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할 때 숙소 유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유형과 방, 집 전체가 있는데 혼자 여행하는 분이 아니라면 호스트나 게스트와 함께 숙소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없으시겠죠. 방은 게스트처럼 집에 있는 여러 방 중 하나의 방만 빌린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집 전체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호스트의 평점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예약하고 싶다면 슈퍼호스트를 체크한 뒤에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슈퍼호스트들은 수십 개의 집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슈퍼호스트 배지는 획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안 좋은 숙소들을 걸러낼 수 있어요. 슈퍼호스트는 모든 숙소의 평점이 4.8점 이상, 호스팅 10회 이상, 예약 취소율 1% 미만, 응답률 90% 이상을 1년 동안 유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예약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의 시스템인데요. 가격은 일반 호스트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 문제도 없고 안심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슈퍼호스트를 찾았다면 호스트가 보유한 객실을 보고 그중 숙소를 선택해도 됩니다. 보통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숙소를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숙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슈퍼호스트의 신규 숙소 같은 경우엔 리뷰 수가 적지만 가격은 그만큼 저렴한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예약했을 때 성공을 하는 편인데 이번 코타키나발루 여행에서는 실패했어요. 슈퍼호스트의 숙소 중 신규 숙소를 예약했는데요. 신규 숙소이다 보니 리뷰가 5개밖에 없는 숙소였습니다. 실제로 가봤더니 인테리어는 너무 낡았고 심지어 개미가 나오기도 했어요. 아마 기존에 있던 5개의 리뷰는 호스트가 어뷰징으로 만들어낸 리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숙하면서 느낀 사실 그대로 리뷰를 작성했는데 제 리뷰가 등록되자마자 해당 숙소를 삭제하고 새로운 숙소를 다시 등록해서 리뷰를 초기화시키더라고요. 슈퍼호스트를 유지하고 평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예 안 좋은 리뷰는 없애는 꼼수를 쓰고 있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호스트의 숙소를 검색하고 리뷰의 수가 최소 20개 이상인 숙소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리뷰 중에 좋은 리뷰보다는 아쉬웠던 점에 대한 리뷰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할 때 체크해야 하는 점 중 하나가 위치와 청소비의 유무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청소비를 호스트가 정하는데요. 1박만 한다고 하면 청소비 때문에 호텔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비가 있다면 단기 투숙을 할 때는 불리할 수가 있어요. 위치의 경우엔 예약을 완료한 이후에만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고 그 전에 표시되는 위치는 정확한 위치가 아니에요. 대략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고 예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교통비가 비싼 지역이라면 도보로 이동 가능한 편의점이나 대중교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약 전에 에어비앤비에 나오는 대략적인 위치와 리뷰,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정확한 위치를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약 전에 무조건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보라는 점입니다. 보통 슈퍼호스트의 경우 답변을 굉장히 빨리 주는데요.
만약 답변이 1시간 이상 지연된다면 투숙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텔처럼 리셉션이 있어서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빠른 연락은 원활한 체크인과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환불 정책 확인입니다. 환불 정책은 호스트가 결정하는데요. 환불 불가로 예약을 할 경우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불이 가능한 숙소를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용 안내사항을 확인하라는 건데요. 청소비의 유무나 객실 이용 규칙 등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호스트에 따라서 분리수거와 청소를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체크인 시간과 방법을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호텔과 다르게 비대면 체크인이나 약속 시간을 정해서 만나야 하기 때문인데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 비대면 체크인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실제 체크인을 하다 보면 호스트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비대면 체크인은 우편함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열쇠를 받아 체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체크인 방법은 체크인 날짜 하루 이틀 전에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숙소의 리뷰를 보거나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 확인해 보면 알려주더라고요. 다음으로 체크인을 했을 때 또 저처럼 처음 숙소에 들어갔을 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전 게스트의 파손에 대해 변상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호텔에서도 가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호텔이나 리조트, 에어비앤비 숙소에 투숙할 때 항상 짐을 풀기 전에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놓는 편이에요. 그래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기 좋습니다. 정리하면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해보지 않았다면 검색 시 슈퍼호스트를 체크하고 슈퍼호스트의 집을 고르라는 겁니다. 숙소의 유형은 남들과 함께 집을 사용할 게 아니라면 집 전체를 체크하세요. 슈퍼호스트의 신규 숙소는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집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지만 가끔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수의 리뷰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리뷰는 20개 이상인 숙소를 중심으로 보시고 장점보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 남긴 리뷰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약 전 에어비앤비에 나타나는 위치는 정확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라는 점을 알고 정확한 위치가 궁금하면 리뷰를 확인하거나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보는 게 방법입니다.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 예약 전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답변이 늦는다면 무조건 거르는 게 좋아요.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는 필수입니다. 또 처음 체크인할 때 숙소의 컨디션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예약하면 실패 확률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